자식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갚겠다는 말은커녕 오히려 이런 말을 듣게 되셨나요? 그거 얼마나 된다고 그래요? 부모가 자식한테 그것도 못 해줘요? 나중에 갚는다니까요. 왜 자꾸 그래요? 이런 말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순간 가슴이 얼마나 철렁 내려앉는지. 많은 부모님들이 이럴 때 이렇게 대응하십니다. 알았어, 알았어. 그냥 갚지 마. 내가 괜히 말을 꺼냈나 보다. 그래, 내가 뭘 바라고 줬겠니? 그렇게 말을 삼키십니다. 속으로는 서운해서 밤잠을 설치면서도 관계가 틀어질까봐 참으십니다. 하지만 그렇게 참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식은 부모의 서운함을 모릅니다. 오히려 별일 아니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돈을 또 빌리고 또 그런 말을 하고 부모는 또 참습니다. 결국 쌓이고 쌓인 서운함은 어느 날 폭발하게 됩니다. 사소한 말다툼에 내가 나한테 그동안 해준 게 뭐가 있어? 라며 감정이 터져버리죠. 그제야 자식은 당황합니다. 갑자기 왜 이러세요? 문제는 그때는 이미 늦었다는 겁니다. 관계는 금이 가버린 뒤입니다. 반면 현명한 분들은 전혀 다른 방법을 사용합니다. 화를 내지도 않습니다. 울면서 호소하지도 않습니다. 딱 한마디 차분하게 말합니다. 그 한마디가 자식의 태도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이 말을 먼저 듣게 됩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사용하신 분들은 말씀하십니다. 돈 문제로 싸우지 않게 됐어요. 자식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함부로 말 못해요. 속으로 삭히는 대신 말로 해결하게 됐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자식에게 돈을 빌려주고 상처받았을 때 관계를 지키면서도 존중받는 법을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상황별 대응 문장까지 모두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런 유용한 영상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정희 씨, 올해 72살입니다. 남편은 5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아들은 분당에, 딸은 인천에 살고 있습니다. 정희 씨는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만 하며 살았습니다. 본인 옷 한 벌 제대로 사 입은 적 없이 아이들 학비 대느라 결혼 자금 보태느라 악착같이 모았습니다. 남편 돌아가시고 받은 보험금과 퇴직금. 정희 씨는 그걸 한 푼도 안 쓰고 아껴뒀습니다. 나중에 애들한테 힘들 때 보태주려고. 그게 정희 씨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아들 민수가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나 좀 급해서 그러는데.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힘들어 보였습니다. 회사가 좀 어려워졌어요. 일단 3천만 원만 좀 빌려주면 안 될까요? 2달 안에 갚을게요. 정희 씨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당장 은행에 가서 돈을 보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아들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정희 씨는 먼저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그 돈 말인데.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습니다. 자식한테 돈 얘기하는 게 이렇게 부끄러운 일인 줄 몰랐습니다. 엄마. 아직 좀 힘들어서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넉 달이 지났습니다. 정희 씨는 조심스럽게 다시 물었습니다. 민수야, 엄마도 좀 필요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겠니? 그런데 아들의 대답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엄마, 그깟 3천 얼마나 된다고 그러세요? 조금만 더 기다리라니까요. 3천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정혜 씨가 몇 년을 아껴서 모은 돈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된다고 그러세요라니. 정희 씨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냥 그래,
알았어라고만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설날이 됐습니다. 아들 가족이 집에 왔습니다. 정희 씨는 새벽부터 일어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갈비찜, 잡채, 전, 나물, 손자 좋아하는 떡볶이까지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밥상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이런 거 밖에서 시켜 먹어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정희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해야 맛있지. 그때 아들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그리고 그 돈 말인데요. 갚을 생각은 있는 거니까 자꾸 물어보지 마세요. 솔직히 부담돼요. 밥상 앞에서, 며느리와 손자가 듣는 앞에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정희 씨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엄마가 괜히 말 꺼냈나 보다. 하지만 그날 밤 가족들이 돌아가고 나서 정희 씨는 혼자 부엌에 앉아 울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번엔 딸 수진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도 좀 어려운데. 2천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요? 정희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딸이 힘들다는데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보내줄게. 그런데 딸은 말을 보탰습니다. 오빠는 엄마한테 3천이나 빌렸다면서요? 나는 2천도 안 빌려줄 거예요. 그 순간 정희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희 씨는 돈을 보내줬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들에게서도 딸에게서도 갚겠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전화하면 바빠요. 요즘 힘들어요라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정희 씨는 새벽 2시에 잠에서 깼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평생 뭘 위해 산 거지. 자식들한테 이렇게 당하려고 아끼고 모은 건가. 정희 씨는 그날 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다음 날 정희 씨는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 무렵이었습니다. 정희 씨는 동네 공원을 산책하다가 아는 얼굴을 만났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명자 씨였습니다. 정희 씨보다 3살 위인 75살. 남편 없이 혼자 사는 것도 비슷했습니다. 어머, 정희 씨. 오랜만이네. 얼굴이 왜 이래요? 많이 안 좋아 보여요. 정희 씨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명자 씨는 그냥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저기 벤치에 앉아요. 나도 좀 쉬고 싶었어요. 둘은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명자 씨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말해봐요. 듣는 것밖에 못 해주지만. 정희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자식들한테 돈을 빌려준 일, 갚겠다는 말이 없는 것, 오히려 자꾸 그러지 마세요라는 말을 들은 것, 그리고 그게 너무 서운하다는 것. 말을 하다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정희 씨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너무 속 좁은 건가요? 자식한테 준 돈 가지고 이러면 안 되는 건가요? 명자 씨는 정희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희 씨, 당신이 속 좁은 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서운한 거예요. 명자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나도 그랬어요. 정희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명자 씨도요? 명자 씨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5년 전에 큰아들한테 5천만 원을 빌려줬어요. 사업 자금 필요하다고 해서. 그런데 2년이 지나도 갚는다는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요? 내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명자 씨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엄마, 나중에 효도할 건데 뭘 그래요? 그것도 자식한테 투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정희 씨는 숨을 삼켰습니다.
너무나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나도 처음엔 그냥 참았어요. 그래, 자식이니까. 나중에 갚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명자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참으면 참을수록 나만 손해예요. 자식은 모르거든요. 내가 얼마나 서운한지. 그럼요. 그래서 나는 방법을 바꿨어요. 정혜 씨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어떻게요? 명자 씨가 정혜 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화내지 않고 울지 않고 딱 한마디만 했어요. 근데 그 한마디가 전부를 바꿔놨어요. 정혜 씨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내가 아들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명자 씨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갚겠다고 한 건 내 약속이야. 엄마한테 한 약속. 그 약속을 어떻게 하든 그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란다. 정희 씨는 가만히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랬더니요. 아들이 처음엔 아무 말 못하더라고요. 근데 며칠 뒤에 전화가 왔어요. 엄마, 죄송해요. 다음 달부터 조금씩 갚을게요. 그러더라고요. 정말요? 응. 그리고 진짜 갚았어요. 1년 걸렸지만 정희 씨는 놀랐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말로요? 명자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핵심은 말이에요, 정희 씨. 화내는 게 아니에요. 비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명자 씨가 손가락을 펴며 설명했습니다. 첫째, 감정적으로 말하지 마세요. 화내면 자식은 방어적이 돼요. 엄마가 또 시작이다 이러면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려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통해요. 둘째, 자식의 행동이 어떤 의미인지 알려주세요. 내가 한 약속이야. 그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요. 자식이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어야 해요. 셋째, 말하고 나서 기다리세요. 한 번 말했으면 끝이에요. 자꾸 반복하면 잔소리가 돼요. 한 번 말하고 침묵하세요. 자식이 스스로 답을 찾게 하세요. 넷째, 당신의 서운함을 표현하세요. 단 차분하게. 엄마도 서운했어. 그 말은 마음이 아팠어. 이렇게 담담하게 말하세요. 감정을 숨기지 말고 하지만 쏟아붓지도 마세요. 정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요, 명자 씨. 만약에 아들이 그래도 안 바뀌면요? 명자 씨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세요. 엄마는 내한테 도움이 되고 싶어서 빌려준 거야. 근데 이렇게 되니까 앞으로는 빌려주기가 어려울 것 같아. 내가 아니라 엄마 마음이 힘들어서 그래. 그렇게요? 응. 비난이 아니에요. 그냥 앞으로의 경계선을 긋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이렇게는 못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명자 씨가 정희 씨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정희 씨, 기억하세요. 자식이라고 해서 부모한테 함부로 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부모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정희 씨는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명자 씨가 마지막으로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있어요. 정희 씨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첫째,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라고 하지 마세요. 그 말하는 순간 자식은 죄책감보다 반감이 먼저 들어요. 또 저 얘기야 하면서요. 둘째, 며느리나 사위 앞에서 얘기하지 마세요. 자식이 창피하면 오히려 화를 내요. 둘이 있을 때 조용히 말하세요. 셋째, 다른 형제랑 비교하지 마세요. 내 동생은 안 그러는데 이런 말은 독이에요. 형제 사이만 나빠져요. 넷째, 돈 얘기하면서 다른 불만까지 꺼내지 마세요. 돈 얘기만 하세요. 다른 서운한 것까지 한꺼번에 쏟아내면 자식은 결국 엄마가 나한테 불만이 많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요. 다섯째, 갚으라고 재촉하지 마세요.
한 번 말했으면 기다리세요. 자꾸 말하면 잔소리예요. 기다려도 안 되면 그때 경계선을 그으면 돼요. 정희 씨는 명자 씨의 말을 하나하나 마음에 새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희 씨의 발걸음은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그런데 막상 아들한테 전화하려니 손이 떨렸습니다. 정희 씨는 전화기를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명자 씨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참으면 참을수록 나만 손해예요. 자식은 모르거든요. 정희 씨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엄마야. 시간 괜찮아? 엄마. 왜요? 정희 씨는 준비한 말을 꺼냈습니다. 그 돈 얘기인데. 그런데 그 순간 아들이 먼저 말을 잘랐습니다. 엄마, 또 그 얘기예요? 갚는다니까요. 왜 자꾸 그래요, 진짜?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희 씨는 당황했습니다. 준비했던 말이 머릿속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래, 알았어. 엄마가 괜히.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희 씨는 한참을 멍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희 씨는 또 잠을 설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 씨는 명자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명자 씨, 나 어제 실패했어요. 아들이 말을 자르는 바람에 아무 말도 못했어요. 명자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희 씨, 첫 번째에 성공하는 사람 없어요. 나도 3번 만에 성공했어요. 3번이요? 응. 처음엔 나도 말을 자르니까 당황해서 그냥 끊었어요. 2번째는 화가 나서 그만 언성을 높였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더 화내더라고요. 그럼 3번째는요? 3번째는 아들이 말을 잘라도 기다렸어요. 아들 말이 끝날 때까지. 그리고 나서 차분하게 한마디만 했어요. 정희 씨가 물었습니다. 뭐라고요? 다 들었어. 내 말. 근데 엄마 말도 한 번만 들어줄 수 있어? 그렇게 말했어요. 명자 씨가 덧붙였습니다. 정희 씨, 중요한 건 타이밍이에요. 전화로 하지 말고 직접 만나서 하세요. 얼굴 보면서 말해야 진심이 전해져요. 정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말을 잘라도 당황하지 마세요. 기다렸다가 엄마 말 한 번만 들어줘라고 하세요. 그게 시작이에요. 정희 씨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2주 후 아들 민수가 집에 왔습니다. 손자 생일이 다가와서 선물을 가지러 온 것이었습니다. 정희 씨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손자에게 선물을 건네고 며느리와 손자가 거실에서 TV를 보는 동안 정희 씨는 아들을 부엌으로 불렀습니다. 민수야, 잠깐 얘기 좀 하자. 아들이 귀찮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뭔데요, 엄마? 정희 씨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저번에 엄마가 전화했을 때 내가 말 잘랐잖아. 그래서 못한 말이 있어.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또 돈 얘기예요? 진짜 갚는다니까요. 왜 자꾸? 정희 씨는 아들의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 들었어. 내 말. 근데 엄마 말도 한 번만 들어줄 수 있어? 아들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정희 씨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화난 게 아니야. 돈 당장 갚으라는 것도 아니고. 정희 씨는 아들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갚겠다고 한 건 내 약속이야. 엄마한테 한 약속. 그 약속을 어떻게 하든 그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란다. 아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짜증 섞인 얼굴이 조금 굳었습니다. 정희 씨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수야, 그거 얼마나 된다고 그러세요? 라고 했을 때 엄마 마음이 많이 아팠어. 아들이 입을 열려고 했습니다. 정희 씨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잠깐만.
엄마 말 끝까지 들어. 엄마한테는 적은 돈이 아니야. 몇 년 동안 아끼고 모은 거야. 내가 힘들다고 해서 망설이지 않고 줬어. 근데 그렇게 말하니까 엄마가 바보 같았어. 정희 씨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화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담담하게 사실을 말했습니다. 앞으로 갚을 수 있을 때 갚으면 돼. 엄마가 재촉 안 할게. 근데 이것만 기억해줘. 엄마도 존중받고 싶어.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희 씨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말은 여기까지야. 이제 가봐. 손자가 기다리겠다. 그리고 정희 씨는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정희 씨가 잠자리에 들려는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조금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엄마 말 듣고 집에 오는데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정희 씨는 아무 말 없이 들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그 말, 얼마나 큰 돈이라고라고 한 거. 생각 없이 한 말인데 엄마한테 그렇게 들렸을 줄 몰랐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다음 달부터 조금씩 갚을게요. 한꺼번에는 어렵지만 매달 100만 원씩 보낼게요. 그리고 죄송해요, 엄마. 정희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 민수야. 고마워. 전화를 끊고 나서 정희 씨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서러워서가 아니었습니다. 한 달 후 약속대로 아들에게서 1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함께 온 메시지. 엄마, 이번 달치예요. 맛있는 거 드세요. 정희 씨는 그 메시지를 보고 한참을 웃었습니다. 그런데 변화는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딸 수진이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오빠가 얘기해줬어요. 엄마한테 그동안 많이 서운하게 했다고. 정희 씨는 놀랐습니다. 오빠가? 네. 그리고 나도 생각해봤어요. 나도 엄마한테 그랬던 것 같아요. 돈 빌리면서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못했잖아요. 딸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나도 다음 달부터 갚을게요. 정희 씨는 전화기를 꼭 쥐었습니다. 그래, 수진아. 고마워. 3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들과 딸 모두 매달 약속한 금액을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정희 씨에게 더 큰 변화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전화를 더 자주 했습니다. 엄마, 요즘 어때요? 건강은 괜찮아요?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가도 돼요? 같이 밥 먹어요. 예전에는 필요할 때만 연락하던 자식들이 먼저 안부를 물었습니다. 정희 씨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말을 안 해서 자식들이 몰랐던 거야. 어느 날 저녁 정희 씨는 공원에서 명자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명자 씨, 고마워요. 그때 해준 말 덕분에 우리 애들이 달라졌어요. 명자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희 씨가 용기 낸 거예요. 내가 한 건 그냥 방법을 알려준 것 뿐이에요. 정희 씨도 웃었습니다. 근데 진짜 신기해요. 그 한마디가 이렇게 다 바꿔놓을 줄 몰랐어요. 명자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식들도 부모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안 들으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말해줘야 기억하는 거예요. 두 사람은 나란히 벤치에 앉아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정희 씨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정희 씨처럼 자식에게 돈을 빌려주고 상처받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갚겠다던 자식이 연락이 없을 때, 그거 얼마나 큰 돈이라고요라는 말을 들었을 때, 부담된다는 말에 오히려 내가 눈치를 보게 될 때, 그 서운함, 그 억울함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참기만 하면 자식은 모릅니다. 화를 내면 관계만 나빠집니다.
첫째, 감정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세요. 그냥 담담하게 사실을 말하세요. 내가 갚겠다고 한 건 내 약속이야. 그 약속을 어떻게 하든 그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란다. 이 한마디가 100마디 잔소리보다 강합니다. 둘째, 서운함을 표현하세요. 단 차분하게, 담담하게 표현하세요. 자식은 그제야 자기가 한 말의 무게를 알게 됩니다. 셋째, 말하고 나서 기다리세요. 한 번 말했으면 끝입니다. 같은 말 반복하지 마세요. 그건 잔소리가 됩니다. 자식이 스스로 생각하고 답을 찾게 하세요. 기다리는 것도 지혜입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도 기억하세요. 1.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라고 하지 마세요. 2. 며느리나 사위 앞에서 얘기하지 마세요. 3. 다른 형제랑 비교하지 마세요. 4. 돈 얘기하면서 다른 불만까지 꺼내지 마세요. 한 가지만 말하세요. 5. 갚으라고 재촉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라서 참는 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부모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자식이라고 해서 함부로 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다 받아줘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혹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같은 고민을 가진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지혜로운 한마디가 관계를 바꾸는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